자, 반갑습니다. 이제 온라인 계약이 이제 내일로 다가왔죠.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온라인으로는 마지막 수업이 되겠고,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등교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직접 현장에서 수업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무쪼록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도 시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꼭 잘 수행을 하셔서 다시 복습을 잘 하시고 하셔가지고 꼭 시험도 잘 보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이제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58페이지를 보면 되겠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단원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원소의 주기성 또는 원소의 기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원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고, 그런 또 지구 중에서도 지각, 그다음에 또 생명체, 이런 것에 어떤 원소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어떤 원소들이 많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은 뭐가 있냐면 규산염 광물이라는 겁니다. 규산염 광물, 우리가 SiO 광물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이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광물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학습 목표는, 자, 지각을 구성하는 다양한 광물은 특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 논증한다라고 좀 이렇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다양한 광물, 이런 광물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보석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철광석이라든가 알루미늄 광석,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여기 위에 있는 규산염 광물이 참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 광물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그 규산염 광물들이 어떤 규칙에 따라 결합을 하여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만들어지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주, 지구,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주는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은 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 바로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빅뱅에 의해서 정말 수많은 시간이 거쳐서 이제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에는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소와 헬륨이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구를 살펴보면, 지구는 뭐가 많냐?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등이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지구도 지각, 그 다음 멘틀, 그 다음에 외핵, 내핵,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지구 전체로 따져봤을 때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등이 지구에 많이 존재하는 원소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구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지각의 이제 조성비, 그 원소의 조성비를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보면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소는 우리가 원소 기호로 Si로 쓰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Al, 철, Fe. 자, 이 순서대로, 여기서 보면은 산소가 가장 조성비가 큽니다. 지각에서,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지구하고 지각은 뭐가 다르다,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구는 지각, 멘틀, 내핵, 외핵까지 포함된 걸 지구라고 하고요. 지각은 말 그대로 지구 껍데기 부분이죠. 지각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원소는 바로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등이 있습니다. 뭐 다 중요하겠지만,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가끔 시험에도 자주 등장을 하고, 선생님도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외웠던 기억이 좀 나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은 좀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생명체 봐볼까요? 우리 사람과 같은 생명체에는 어떤 원소들이 많이 있을까 보면은 탄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 슬라이드를 보면 알겠지만,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비 또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비도 어느 정도 보면 산소가 참 많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 또 정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각이든 생명체든지 간에 뭐 지구도 그렇고 우주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지구나 지각이나 생명체에 참 산소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체나 지각에 공통적으로 산소가 많이 들어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면 지각과 생명체에 자, 공통적으로 산소가 많은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산소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산소는 반응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원소와 쉽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금속도 마찬가지예요. 철이 됐든 알루미늄이 됐든 뭐 구리가 됐든지 간에 금속과도 이 산소는 매우 잘 결합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규산염 광물에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비금속과도 산소 정말 반응을 잘합니다. 그만큼 산소가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쉽게 결합하고 그만큼 다양한 원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 생명체, 뭐 꼭 그런 것뿐만 아니겠지만 우리가 뭐 주변에 있는 것들도 보면은 참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보면, 자, 우주, 지구,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가 있습니다. 자, 우주, 지구,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입니다. 조성비라고도 하는데, 조성을 이제 질량의 크기로 이제 나눈 걸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우주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그 다음에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 마지막으로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을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 자,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하고 헬륨이 거의 98%, 약 98% 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타를 보면 2.1%가 있는데 여기는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하겠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도 다양한데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은 더 다양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알지 못하는 원소들이 우주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소나 헬륨에 비해서 그 양이 엄청 작기 때문에 그냥 기타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같은 경우에는 철이 참 많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지구나 지각,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런 구성 원소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기억하면 좋겠는데, 이걸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것들, 대표적인 것들 한 두세 개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지구를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철이 있습니다. 철이 가장 많고요. 지구 전체를 따졌을 때. 그 다음에 산소 많습니다. 30% 있네요. 그 다음에 규소 있고 마그네슘, 니켈 여러 가지 금속 원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이 거의 다 금속 원소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 산소라든가 규소라든가 황, 이런 것들만 좀 비금속 원소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순서대로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 산소, 규소까지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알면 되고 마그네슘까지 우리가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맨 마지막이 지각인데, 지각은 좀 우리가 많이 알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산소가 거의 46%, 그 다음에 규소, 그 다음에 알루미늄, 철 순이 있는데, 자, 선생님도 이걸 중고등학교 때 외웠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기가 O, C, R, 페, 카, 나, 크, 이렇게 이 순서대로 외웠어요. 당연히 조성 B에 해당되는 숫자는 외우진 않았고요. 이 순서만 우리가 달달달 선생님이 물어봐가지고, 예전에 어렸을 때 선생님이 이제 학생 때 선생님이 이걸 계속 외우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지금 돌이켜보면은 뭐 이걸 외워야지 꼭 외워야 됐나 싶겠지만 그만큼 좀 중요하니까 이제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OCR페, 카나크마 해가지고 지각의 조성비 순서대로 좀 외워두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에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산소, 그 다음에 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소와 규소가 우리 지각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지구의 한 부분이에요. 멘틀 같은 경우는 땅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하를 들어가 봤자 2, 3층이나 뭐 4, 5층에 살지 뭐
저 밑에까지 멘틀까지 들어가지는 않죠.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각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원소인 산소와 규소가 지각이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아까 생명체에는 이제 보통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산소하고 탄소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게 뭐일 것 같아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가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물이라고 하죠. 물은 수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산소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산소, 그 다음에 수소가 아니라 탄소, 순서대로 하자면 산소, 탄소, 수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칼슘, 이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물이 제일 많다면 당연히 산소하고 수소가, 게다가 수소가 물 분자에 2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개수비가 아니라 질량비이기 때문에 수소가 아무리 많더라도 다른 것들에 비하면 정말 하나의 질량이 너무나 작습니다. 한 개의 질량이. 그래서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게 얘네들의 질량을 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수소는 한 3번째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원소들의 순서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이 순서대로. 칼슘은 이제 뼈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에 규칙성이 있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이 뭐가 있냐면 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대부분 다 규소하고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각에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각에 풍부해요. 이게 지각에 풍부하기 때문에 산소와 규소의 화합물로 화학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이제 화학결합은 이제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겠고,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교과서 38페이지에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학생은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지각에 제일 많은 원소가 산소하고 규소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우리가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산염 광물은 말 그대로 이제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대부분입니다. 모든 100%는 아니지만 많은 산소와 규소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와 규소가 결합한 여기 있는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규산염 광물이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는가 그림을 잠깐 살펴보면 규산염 광물을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대요. 자, 규소 원자 1개에 산소 원자 4개가 결합을 하고 있어서 SiO 사면체를 기본 골격으로 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중심에 여기가 규소가 있습니다. Si라고 써져 있죠. 이 규소를 중심으로 산소가 하나, 둘, 셋, 4개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구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2학년 되게 되면 화학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걸 배우긴 하겠지만 우선은 왜 이게 이런 모양이 되는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모양을 한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뭐라고 했죠? 사면체라고 했죠. 사면체. 4개의 면으로 삼각형 4개가 면을 이루고 있는 입체적인 도형을 우리가 사면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중심에 같은 원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면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아래쪽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정사면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SI 사면체 또는 SI 정사면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구조인지 대충 상상이 되나요? 자, 이거를 보고 잘 이제 떠오르지 않은 학생은 선생님이 이제 2학년 수업 시간에 쓰는 모형이 있습니다. 분자 모형이 있는데, 자, 이 모형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이거를 실제로 보여주면 더 이제 확 와닿을 텐데 이제 화면으로밖에 못 보여줘서 좀 아쉽긴 한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중심에 이제 산소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가 규소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산소가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결합을 할 때, 이게
이 지금 결합 바가 있잖아요. 막대기가 좀 어떻게 보면 서로 반발력을 지니기 때문에 가장 멀리, 입체적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구조가 이와 같이 생긴 이런 구조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사면체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가 조금 약간 비슷하죠. 이게 실제로 보면 더 이제 확 와닿을 텐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규소와 산소는 이와 같이 중심에 규소 원자 하나에 산소 원자가 4개 결합하고 있는 이런 SiO 사면체를 이제 기본 골격으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규산형 광물들, 즉 SiO 사면체라고 하는데, 이 SiO 사면체가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개가 서로 결합을 해서 하나의 또 다른 광물, 새로운 광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SiO 사면체가 어떻게 결합을 하고 또 결합을 했을 때 어떤 광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참고로 한번 봐보면, 저기 보면 왼쪽부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면 산소하고 규소가 결합을 합니다. 그때 뭐 임의로 아무렇게나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는 것처럼 SiO 사면체라고 해서 중심의 규소, 그 다음에 산소 원자 4개가 서로 결합한 이러한 사면체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면체가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사면체 구조를 갖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뭐 한 줄로도 결합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아주 복합적으로도 결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면체끼리 막 결합을 합니다. 막 결합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규산형 광물 중에 석영, 그 다음에 장석, 그 다음에 감람석.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이제 광물의 분류할 때 많이 배웠었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이제 규소와 산소, SiO 사면체가 또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광물들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밑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산소와 규소가 결합해서 SiO 사면체가 만들어지고, 또 이 SiO 사면체가 여기 보면 이제 착각하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2개가 만들어서 규산형 광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무한히 많이 서로 연결이 됐을 때 뭐 한 줄로도 될 수가 있고 위아래로도 좌우로도 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규산형 광물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 SiO 사면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한 줄로 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자, 그랬을 때 어떠한 광물들이 있는지 그 예시들을 좀 연결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규산형 광물의 규칙성에서 여러 가지 규칙들, 이렇게 한 줄로 된 것들 여러 가지 규칙을 살펴보고 이러한 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광물들, 규산형 광물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형 구조예요. 보면은 뭐냐면 그 SiO 사면체 딱 하나 가지고 우리가 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하나가 모여서 이게 광물을 만들게 되는데, 규산형 사면체가 독립적으로 철이나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과 결합해서 광물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예가 감람석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양이온들이 들어가게 되면 색깔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예쁜 색이 되기도 하고 칙칙한 색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양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사슬 구조예요.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따로 이제 자료조사한 책에서는 이제 단사슬 구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사슬 말 그대로 한 줄짜리, 한 줄 구조로 SiO 사면체가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엇갈려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iO 사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여기 있는 산소와 산소가 이렇게 또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반대편에서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결합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합해서 이제 한 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한 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단사슬 구조는 규산형 사면체가 양쪽의 산소 원소를 공유하여 단일사슬 모양으로 길게 결합되어 있는 걸 우리가 단사슬 구조라고 하고, 대표적인 규산형 광물에 휘석이 있습니다. 휘석.
다음 복사슬입니다. 복사슬은 이 단사슬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단사슬 하나, 여기 단사슬 하나.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거의 산소끼리 공유해서 두 개의 복사슬로 된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건데, 단사슬이 서로 엇갈려 두 개의 사슬 모양으로 결합한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각섬석입니다. 감성석이 아니라 각섬석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상구조가 있죠. 이게 복사슬이 여러 개가 연결된 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사슬이 쭉 여러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널따란 판처럼 생긴 걸 우리가 이제 판상구조라고 하게 되는데,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원자 3개를 공유합니다. 아까 단사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 양쪽에 2개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복사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2개 합니다. 2개. 그죠? 근데 가운데는 또 3개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판상 구조는 이렇게 이쪽 좌우 위아래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 원자 3개와 공유하여서 얇은 판 모양으로 결합하게 되고, 대표적인 광물이 흑운모가 있습니다. 흑운모. 다음에 망상 구조가 있죠. 망상은 말 그대로 그물망처럼 뭐 한쪽 판이 있는 게 아니라 판이 여러 개 쌓여가지고 또 이것도 하나의 어떤 커다란 3차원적인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게 망상 구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규산염 사면체가 이번에는 4개를 모두 공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면 뭔가 느낌이 오죠. 어떤 이런 판상 구조, 망상 구조, 단사슬 구조, 독립형 구조를 말할 때 규산염 사면체 중에서 산소가 몇 개가 공유가 됐는가, 이걸 가지고도 각각의 구조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면 규산염 사면체가 산소 4개를 모두, 원래 4개가 있는데 4개가 모두 공유하여서 입체 모양으로 결합한 아주 복잡하게 생긴 입체적 모양을 우리가 망상 구조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던 석영과 장석이 있습니다. 장석. 좀 여기 나와 있는 얘들을 대표적인 것도 많이 있겠지만은 한 가지 정도는 좀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역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망상 구조에는 뭐가 있다. 또 독립형 구조에는 어떤 광물이 있다. 반대로 각섬석이다. 그러면은 뭐다? 복사슬 구조이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연결지어서 기억을 해두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에 볼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여기 규산염 광물의 규칙성에서 이 5가지 구조를 우리가 보고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건 판상 구조네, 망상 구조네, 복사슬이네, 단사슬이네, 독립형 구조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으면 이 파트는 제대로 공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 이 파트에서 핵심적인 용어는 규산염 광물이라고 했습니다. 규산염 광물의 기본 단위체는, 기본적인 골격은 뭐냐면 SiO 사면체예요. 여기가 규산염 사면체라고도 말하는데 SiO 사면체입니다. 이 SiO 사면체가 어떻게 연결돼서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규산염 광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가장 많은 녀석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물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물질을 살펴볼 텐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화합물. 이 탄소화합물은 우리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플라스틱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무라든가, 그다음에 옷,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탄소화합물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생명체 중에서 탄소화합물을 몇 가지를 알아볼 거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은 특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3대 영양소라고 하죠.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또는 단백질, 지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영양소들도 전부 다 탄소화합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3가지 탄소화합물인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의 일부를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면 60페이지에 있는 나온 그림이죠. 보면은 여기가 자 보리인 것 같아요. 쌀은 아니고 보리인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쌀이든 보리든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육각형처럼 생겼어요. 이게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탄수화물이 있고 단백질의 특징은 이 녀석들입니다. 누구냐면 여기 이게 펩티드 결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탄소, 산소, 그 다음에 질소, 수소 이렇게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단백질에 있는 결합이다 라고 해서 펩티드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얘는 지질입니다. 지질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약간 길다란 이제 헤드와 꼬리, 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은 지금 까맣게 된 게 탄소인데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이렇게 길다란 꼬리가 있고요. 꼬리. 그 다음에 여기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머리가 있습니다. 머리. 그래서 지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뭐 어떤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대신에 결합이나 어떤 특정한 모양을 통해서 이게 탄수화물이다, 그다음에 단백질이다 구별하지만 여기 지질은 이렇게 생겼어요. 탄소와 수소, 여기는 주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길다란 이렇게 꼬리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게 약간 올챙이처럼 이제 머리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소. 그래서 여기는 물과 친하기 때문에 친숙기라고 말하고 여기 탄소와 수소는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소수기 또는 소수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탄소화합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화합물. 그럼 이제 우리가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조금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탄소화합물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수소와 산소, 질소 등이 공유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을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탄소화합물을 유기물이라고 했어요. 유기물은 뭐냐면 기가 있는 물질이거든요. 기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기가 있는 물질에서 또 기가 있는 생명체에서 기가 있는 녀석은 다 생명체라고 하기 때문에 기운이 있는 녀석들한테서 만들어진 물질, 생기는 물질, 있는 물질 해서 유기물이라고 했었는데 그 정의가 예외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뭐 요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꼭 우리가 사람한테 생명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험실에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소, 우리가 오줌에 배설하는 요소도 실제로 생명체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실험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좀 우리가 그 용어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유기물이라는 표현보다는 탄소화합물이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더 많이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기본 골격입니다. 탄소화합물. 화합물이 뭐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수소와 산소, 그러니까 탄소가 우리 몸의 뼈대고요. 우리 수소하고 산소, 질소, 황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얘네들이 우리 피부나 머리카락, 이런 뭐 손톱, 발톱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금속이기 때문에 탄소와 수소, 그 다음에 산소, 질소, 황 이런 것들이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통틀어 가지고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탄소화합물은 아까 봤던 것처럼 탄소가 뼈대이고 거기에 뭐 수소나 산소, 그 다음에 뭐 질소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물도 탄소화합물이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 몸도 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람 몸도 탄소 원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우리가 많이 흡수한다는 거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탄소화합물이 여기서 언급할 정도로 중요하냐라면 이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탄소 원자의 결합 규칙이 있어요. 먼저 탄소 원자의 결합 규칙을 보기 전에
탄소 화합물에 종류를 정리해보면 정리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탄소라는 녀석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보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왜 원자과 전자가 4개라는 걸 알고 있죠? 탄소 원자는 14조 원소가 되겠죠. 14조 원소는 공통적으로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탄소도 원자과 전자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4개를 가지고 있으면 원자당 최대 4개의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원자 하나에 예를 들어 수소를 결합한다 라고 한다면 수소 원자가 최대 몇 개까지 결합할 수 있냐면 4개까지 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꼭 탄소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느냐? 뭐 3개와도 할 수 있고 2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탄소 원자는 2개부터 1개는 안 되고요. 2개부터 4개까지 똑같은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류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는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결합하는 걸 우리 한번 봐보면 탄소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자, 수소도 몇 개 있습니까? 수소는 1개 있고요. 여기 수소 1개 있고, 여기 수소 1개 있습니다. 여기 수소 1개 있고요. 서로 1개씩 부족한 개수만큼 내놓아서 공유 결합하면, 자, 이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중심 원자 탄소는 이렇게 전자 8개를 우리가 두 번째 껍질에 8개를 가지고 있어야 안정하기 때문에 8개를 가지고 있게 되고 수소는 예외적으로 2개를 갖고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점을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찍어야 되죠? 옆에다가 써보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써야 제대로 된 식이고 얘는 이제 쓰면 안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다 보니까 최대 4개의 원자와 공유 결합할 수 있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탄소 화합물이 정말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탄소는 원자당 3개의 공유 결합을 하는 질소나 원자당 2개의 공유 결합하는 산소보다 더 다양한 화합물을 만듭니다. 자, 질소의 경우에는 탄소는 4개의 수소와 결합하지만 질소는 3개밖에 할 수 없죠.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산소의 경우도 그려보면 이렇게 2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의 수가 2개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바뀌는 거랑 4개가 바뀌는 거랑 당연히 4개가 훨씬 더 가지수가 종류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 왼쪽부터 한번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결합되어 있는 그림이 있죠. 얘가 이제 메테인 분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수소 원자 4개 중에서 1개가 염소 원자로 바꿔졌어요. 이걸 치환됐다라고 하는데, 치환됐다면 이 메테인 분자랑 얘는 서로 어때? 같은 분자예요? 다른 분자예요? 다른 분자입니다. 알겠나요? 아니 이제 원래는 수소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수소가 3개고 염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분자잖아요. 그럼 또 이 3개 중에서 하나가 또 염소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건 첫 번째, 두 번째 분자와 이 세 번째 분자는 다른 분자가 되겠죠. 또 여기 보게 되면 그 2개 중에 1개가 염소로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또 여기 네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는 다른 분자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염소 분자, 사염화탄소가 되겠는데 이 분자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이 4개의 분자와 전혀 다른 분자가 됩니다. 탄소 원자 하나에 이 원자가 어떤 원자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정말 다양해지는 거죠. 벌써 수소와 염소만 가지고 몇 가지가 나왔어요? 5가지가 나왔어요. 5가지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5가지 이상의 원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 3가지만 가지고도 5가지 이상의 분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탄소화합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메테인 분자에 수소 원자가 염소 원자로 1개씩 바뀌게 되면 각각 전부 다
다른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탄소 화합물의 또 종류가 다양한 이유가 또 결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탄소는 이제 다른 탄소와 잘 결합을 합니다. 근데 결합을 할 때 다양한 구조의 탄소 화합물을 만들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보면 같은 탄소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은 보통 뭐 수소가 됐든 질소가 됐든 이제 그런 어떤 산소가 됐든지 간에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하게 되면 딱 2개 결합하면 딱 끝나요. 뭐 그게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계속 연결되는 그런 반응은 또 그런 물질은 없습니다. 하지만 탄소는 특이하게도 같은 탄소 원자끼리 결합을 했을 때 단지 딱 2개 원자만 결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3개, 4개,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수십만 개, 수천만 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게 바로 탄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연결이 될 때 우리가 결합의 종류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에 대해서 배웠다면 탄소 원자끼리 보통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을 다 합니다. 수소의 경우에는 오로지 단일 결합만 하고요. 산소의 경우에는 이중 결합만 합니다. 단일 결합을 하진 않습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질소의 경우에는 삼중 결합만 하고요. 염소의 경우에는 오로지 단일 결합만 합니다. 근데 탄소는 그렇지 않고 탄소끼리 단일 결합도 하고 탄소끼리 이중 결합도 하고 탄소끼리 이렇게 삼중 결합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탄소 2개만 가지고도 벌써 몇 개가 나왔어요? 다른 물질이 3개나 나왔어. 아까 별로 몇 가지 안 되는 탄소화합물 가지고도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심지어 탄소수가 같을 때에도 서로 다른 물질, 다른 분자가 3개나 나와버린 거죠. 또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똑같은 결합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탄소화합물은 선생님이 정의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사슬 모양, 가지 달린 사슬 모양, 고리 모양 등 다양한 구조를 형성한다는 거죠. 또 이게 말했지만 이게 사슬 모양도 될 수가 있고 고리 모양도 있습니다. 사슬 모양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한 줄로 탄소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한 줄로 연결된 거를 우리가 사슬 모양이라고 하고요. 고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링처럼 생긴 물질을 이제 탄소화합물을 고리형 탄화수소 또는 고리형 모양 탄소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인데 뭐냐면 사슬에다가 가지가 뭐냐면 이게 뼈대잖아요. 우리가 나무 생각해 보면 돼요. 중심 줄기에 가지가 뻗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중심 뼈대에 이렇게 탄소가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도 어때요? 서로 다른 물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와 탄소사 여기 말했던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탄소 4개. 탄소 4개 가지고 만들어 보면 이렇게 탄소 하나, 둘, 셋, 넷. 자, 수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그러면 이게 사슬이잖아요. 사슬 모양. 그러면 가지 달린 사슬 모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3개 이렇게 생긴 게 사슬에 가지가 달린 거예요. 이해되겠나요? 고리는 4개는 이렇게 되겠죠. 사각형처럼. 이렇게. 어떻게 돼요? 벌써 탄소 4개만 가지고 하나, 둘, 3개. 결합에 다 단일 결합만으로 이렇게 3가지를 만들었어. 그럼 또 뭐가 되냐면 이중결합, 삼중결합도 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중결합에 하나 있는 탄화수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라는 다른 녀석이에요. 다르게 봅니다. 그죠? 이게 또 다릅니다. 또 여기다 또 가지를 붙여버리면 또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류를 세어봐야 알겠지만 정말 많은 종류가 존재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탄소 원자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탄소 화합물은 어떻다?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의 결합 방식이 책에 나와 있는 걸 이제 간단하게 빌어서 설명해 보면 이게 사슬 모양. 지금 탄소 6개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6개를 가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른 분자라는 거, 또 고리 모양 만들어가지고 됐고, 이번에 이중결합, 또 삼중결합,
다 다른 분자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소화합물은 정말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왜 어떻게 해서 탄소화합물이 다양한 종류의 물질을 갖게 됐느냐. 뭐라고 그랬죠? 서두에 뭐라 그랬죠?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4개고 그 4개로 인해서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자과 전자로 4개로 인해서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까지도 우리가 결합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또 사슬 모양, 고리 모양, 또 가지가 달린 사슬 모양 등 정말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탄소화합물은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탄소화합물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근육, 장기,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영양소,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도 다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단백질, 지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